자, 오늘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에 이어서 이제 테이블 가지고 노는 거 계속 해볼 건데요. 일단은 XAMPP랑 SQL 요구 다 켜주시고, 항상 킬 때 서버 잘 켜졌는지 확인해주세요. 혹시 여기서 오류가 나면은 서버 안 켜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접속이 안 되거든요. 항상 확인해주시고, 네. 오늘은 여기 수업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여기 데이터 수정이라는 부분과 데이터 삭제, 이 두 가지 일단 이론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또 어제처럼 실제로 SQL문을 작성을 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다 하던 거 내려놓고 앞에 화면 봐주세요. 잠시만요. 네. 뒤에 분들 보이시죠? 네. 일단 데이터 수정을 할 건데, 데이터 수정은 저희가 어제 뭐 select, 뭐 insert into 이런 것들을 썼던 것처럼 업데이트라고 하는 이 명령문을 쓸 거고요. 업데이트 뒤에 저희가 어제 테이블 만들었던 to-do 테이블 이름 써주고, 그 다음 set 써준 다음에 우리가 바꾸고 싶은 열, 어떤 열에 있는 데이터를 바꾸고 싶은지 그 열을 써주고 는 변경할 값을 넣어주는 게 일단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해볼게요. SQL 요구 띄워주시고, 자, 일단은 여러분들 자리가 어떤 수업에 사용이 됐을지 모르니까 쇼 데이터베이시스부터 해서 저희가 만들었던 게 잘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할게요. 저희는 이그잼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요. 이게 있으면 돼요. 없으신 분들은 네. 테이블이 없어요. 테이블이 없으세요? 테이블이 없으시면 이 테이블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잠시만요. 이거를 수업 페이지에 어제 만들었던 테이블 허리문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안 되네. 그러면은 이거를 올려드릴게요. 이 테이블 생성 이쪽 밑에다가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해보시면 테이블 생성하는 쿼리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요거 가지고 만들어 주세요. 저희가 어제 애드 컬럼 하면서 진행했던 etc2는 없는데 다른 건 다 들어 있으니까 다른 분들은 다 테이블 제대로 있으세요? 이그잼이 없으세요? 그럼 데이터베이스 얼른 만들어 주시고 데이터베이스 유즈 이거 이그잼 꼭 해주시고 테이블까지 만들어 주세요. 나머지 분들은 다 있으신 거죠? 네. 네. 테이블 없으세요? 네, 수업 페이지에 있는 거 가져다가 만드시면 돼요. 여기 데이터베이스 유즈 이그잼으로 꼭 이그잼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다 먼저 해주시고 테이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진행을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공통된 테이블을 가지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테이블 수업 페이지에 있는 걸로 만드시는 분들은 만드시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테이블 있는 거 삭제하고 다시 그 수업 페이지에 있는 걸로 크리에이트 할게요. 테이블 삭제도 어제 배웠죠? 배우신 대로 해주세요. 테이블을 지웠다가 다시 만든 거기 때문에 데이터는 당연히 안 들어있는 게 맞아요. 수업 페이지 데이터 삽입 부분에 데이터 삽입하는 쿼리문도 지금 올렸으니까 테러 고침 한번 하시고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 가져다가 데이터도 빠르게 한 4~5개 정도만 넣어주세요.
많이 말고 한 4-5개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수업 진행 가능하니까. 시간 더 필요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없으시면 다음 내용 진행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거의 공통된 데이터 내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공통된 테이블을 가지고 업데이트 문을 할 겁니다. 아까 업데이트 테이블 이름 set 열 변경할 값이라고 그랬어요. 하나씩 써볼게요. 업데이트 테이블 이름 to-do set.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바꿔볼까요? 가장 만만한 게 컴플리트 스테이터스죠. 컴플리트 스테이터스는 여기를 숫자니까 따옴표 없이 1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 문구를 작성을 하시고 실행을 시키시면 석세스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데이터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다시 봐야겠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select 별 from to do 입력해서 테이블 값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아직 이거 커리문 실행 못 시키신 분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화면 잠깐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컴플리트 스테이터스가 다 1로 바뀌었어요. 저희가 to도라는 테이블에 이 컴플리트 스테이터스라는 열의 값을 1로 바꿀 거다, 그 구문을 작성을 했더니 전체가 다 1로 바뀌었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1로 바꾸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뒤에 where이라고 하는 조건을 또 주는 겁니다. 여기서 일단은 요거부터 할게요. 여기를 다시 0으로 다 0으로 바꿔놓고, 자, 이 상태 여기가 다 0이어야 돼요. 지금 여기를 다 0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 상태에서 여기를 1로 바꿀 건데 어떤 데이터를 바꿀 거냐, 어떤 로우를 바꿀 거냐, 여기다 조건을 주는 겁니다. id가 2인 로우를 complete status를 1로 바꾸겠다 라고 조건을 주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실행을 한번 시켜보죠. 석세스. 자, 셀렉트로 테이블 조회해보면 여기 id가 2인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데이터만 complete status가 1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업데이트는 데이터를 수정하는 구문인데 조건을 없이 사용을 하면 내가 바꾸고자 하는 열에 대한 그 값으로 모든 열이 바뀝니다. 모든 데이터가 바뀝니다. 그리고 조건을 주고 하면 그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 즉 해당하는 로우만 저희가 변경하고 싶은 값으로 바뀌는 거예요. 업데이트는 실제로 상당히 많이 쓰이고요. 이제 실무에서 테이블을 처음에 DB 설계한 대로 만들고 나서 데이터를 넣어요. 임시로 이제 더미 데이터를 넣는데, 넣고 나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데이터가 수정이 돼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요. 실제로 설계를 했을 때 당시보다 직접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추가돼야 될 데이터도 많고 데이터 값들도 변경돼야 될 게 상당히 많은데, 그럴 때 이제 어제 배웠던 얼터 테이블, 어제 배웠던 이거랑 업데이트, 이거 되게 많이 쓰여요. 업데이트는 많이 친해지시면 좋아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테이블 안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구문은 이렇게 조건이 없는 거 하나랑
조건이 없는 거 이거 하나랑 조건이 있는 거 이렇게 두 개. 이게 기본 원리니까 여기서 이제 응용을 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바꿀 수도 있고, 특정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추출해 낼 수도 있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여기다 조건을 줄 때 마땅한 조건을 줄 게 없으면 여기 웨어저를 좀 어렵게 쓰더라도 내가 원하는 걸 찾기 위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응용적인 부분이니까 이제 뭐 나중에 수업 중에 다룰 수 있으면 다뤄드리고, 안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시면서 아마 익히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는 기본적으로 이 형태다. 바꾸고자 하는 열, 바꾸고자 하는 값, 그리고 조건을 줄 열, 그 조건의 값,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문 설명드렸고요. 다시 수업 페이지 가면 이번엔 데이터 삭제예요. 데이터 삭제. 저희가 데이터를 인설트를 해서 넣었고 업데이트를 해서 수정도 했고 여러가지 작업들을 해봤어요. 근데 필요 없는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지울 방법도 필요하겠죠? 그때 사용을 하는 데이터 삭제에 대해서 지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SQL 요구로 아니다,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delete from이 있고 truncate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delete from 테이블 이름, 여기 저희가 만든 to도가 되겠죠. delete from to도를 하면 모든 데이터가 다 날아가요. 지금 저희가 뭐 4, 5개 정도 데이터를 넣어놨는데 delete from to도를 하면 그 4, 5개가 한 번에 싹 날아갑니다. 그게 이 첫 번째 줄이고요. 그리고 여기 업데이트랑 비슷하게 뒤에 where 쓰고 조건을 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where를 쓰고 조건을 넣어주면 이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가 예를 들어 10개가 있을 때 그 중에 10개를 다 지워버리고 싶다 그러면 위에 걸 쓰시면 되고, 내가 원하는 거 2개 정도만 지우고 싶다 하면 밑에 있는 두 번째 줄 where 조건을 건 이걸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먼저 delete from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 전에 저희 인서트문 어차피 지워지면 또 넣어야 되니까, 이거 아까 넣으셔서 다 있으시겠지만 준비를 미리 좀 해놓을게요. 이걸 복사해서 저는 4개 정도만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밑에다가 자, delete from to-do 다 치셨으면 실행을 한번 시켜볼까요? 석세스. 자, 그러면 테이블 다시 확인해 봐야겠죠. select from to do. 데이터가 없어요. 하나도 없죠. 이 delete from을 실행을 시키셨을 때 테이블을 조회하면 아무것도 없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데이터가 남아있으시면 딜리트가 안 된 겁니다. 그럼 오류가 떴겠죠. 혹시 오류가 뜨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고, 없으시면 다시 데이터를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이거를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인설트문 4개를 쭉 써놓고 한 번에 블럭을 씌워서 한 번에 실행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여기 4개의 쿼리가 실행이 됐다라는 말과 함께 4개가 성공을 했다라는 문구가 떴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한 번에 블럭을 씌워서 여러 쿼리를 한 번에 실행을 시키면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insert into 데이터 하나 넣었고 이 사이에다가 delete from to do를 넣었다
그리고 이걸 한 번에 긁어서 실행을 시켰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데이터는 3개만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뭐 한 번에 데이터를 넣거나 한 번에 데이터를 여러 개를 수정하거나를 제외하면은 웬만하면 따로따로 실행을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한 번에 실행을 시켰을 때 여기 오류가 나면 여기 오류 메시지가 여러 개가 뜰 텐데 내가 어디서부터 오류가 났는지 찾기가 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초심자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실행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인설트를 4개를 다 시켰으니까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볼까요? 4개를 데이터를 넣었고 4개의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근데 아이디를 볼까요? 5번부터 들어왔죠. 저희가 지우기 전에 4번까지 데이터가 있었고 지우고 나서 5번부터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저희가 이 아이디라는 열은 테이블을 만들 때 여기 조건에 오토 인크리먼트라 그래서 자동으로 넘버링이 되게끔 하는 그 제약 조건을 줬었죠. 근데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데 왜 5부터 만들어졌을까요? 이거는 이 delete from 이라는 문구의 이제 원리에 있어요. 얘는 데이터를 지우긴 하지만 데이터에 캐시를 남겨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는 사라졌지만 여기 데이터가 있던 흔적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까지 아이디가 들어왔었다 라는 걸 얘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 순번인 5번부터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delete from이다. 그러면 아까 밑에 있었던 truncate to do, 얘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이따가 해보긴 할 건데 이 truncate to do를 실행을 시키고 다시 인서트를 시키면 1번부터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 넘버링 된 순번을 남겨놔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 데이터를 넣어야 된다 라고 하면 delete from을 쓰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흔적조차 지웠다가 다시 데이터를 넣어야 한다 라고 하면 이 truncate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할 거고요. 이 데이터를 지금 4개가 들어가 있죠. 여기서 delete from 두 번째 줄이었던 to도 하고 where id 6으로 할까요?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처음에 넣고 지웠던 그 개수에 따라서 이번에 넣은 데이터가 6이 없을 수도 있어요. 6보다 많은 데이터를 만드셨다가 딜리트 프롬으로 날려버리고 다시 인서트를 하시면 당연히 6 다음부터 생성이 되잖아요. 그럼 자기 데이터에 있는 숫자 그냥 아무거나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4개를 했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6을 가지고 할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석세스, 그 다음에 셀렉트. 자, 지금 보시면 아이디 6번에 해당하는 데이터 한 줄이 사라졌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데이터, 내가 조건을 줘서 원하는 데이터만 데이터를 지우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거를 넣고 나서, 이거는 안 따라 하셔도 돼요. 그냥 보여드릴 거니까.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5번이랑 9번을 동시에 지울 거예요. 어떻게 지울까요? 이 웨어절에 이렇게 조건을 추가해도 돼요. 근데 그러지 말고 웨어에 콘텐츠가 아니구나, etc 기타. 그러면 지금 5번 첫 번째 줄에 있는 아이디 5번 데이터랑 9번 데이터가 둘 다 etc가 기타죠. 이렇게 넣으면 두 개가 지워진다. 네. 이걸 왜 알려드렸냐면 딜리트를 할 때 이 조건을 줄 때 조심해서 주셔야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데이터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가 만약에 한 100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한 50번대까지 보니까
이 뭐 컴플리트 스테이터스라는 로우 그 열만 봐도 데이터가 다 다르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지워도 되겠구나 라고 하고 지웠는데 데이터가 반토막이 나 있는 거죠. 51번부터는 중복되는 애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줄 때는 항상 이제 내가 진짜 지워야 되는 데이터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이런 고유 번호 같은 이런 걸 조건으로 꼭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 데이터가 한 번에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유념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딜리트 프롬으로 전체 다 데이터를 날리는 거. 근데 얘는 흔적이 남는다. 흔적이 남는다. 딜리트 프롬. 밑에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지울 건데 웨어절로 조건을 줬다. 그렇게 딜리트 2개 지금 방금 막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렁케이트 해봐야겠죠. 데이터 지워져 있는 거 어차피 지울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트렁케이트 투도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걸 먼저 실행을 하고 석세스. 자, 셀렉트로 조회해보면 데이터가 똑같이 아까 딜리트 프롬 했을 때처럼 다 사라졌어요. 자, 혹시 여기까지 하는데 지금 막힌 부분이 있다, 못 따라왔다 하시는 분, 네, 없으시면 지금 이 상태를 다 보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아까 준비해놨던 인서트문 한번 넣어볼까요? 넣고 조회까지 하면 여기 아이디가 1번부터 들어왔어요.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 트렁케이트는 데이터를 지울 때 흔적까지 다 지워버린다. 그래서 이런 자동 넘버링이 되는 게 있을 경우에 1번부터 들어오게 된다. 이 딜리트 프롬이랑 트렁케이트는 그런 차이가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일단 수업 페이지에 간단하게 기초 쿼리문은 나와 있는 대로 다 했어요. 다 알려드리긴 했는데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문제를 제가 오늘 준비를 하면서 좀 풀어보니까 셀렉트 조회할 때 제가 디스팅트랑 카운트 알려드렸잖아요. 요거 말고 몇 가지를 추가로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셀렉트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로 알려드리고 문제풀이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고 따라 하시고 수업 페이지에는 제가 추가로 기재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한번 봐주세요. 셀렉트 from to the 네. 자, 이렇게 넣어서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한 번에 밀어 넣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now 데이터를 통해서 넣었기 때문에 시간이 다 똑같아요. 근데 지금 이 시간을 가지고 가장 늦은 시간과 가장 이른 시간 이런 걸 찾아보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를 제가 임의로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업데이트문으로.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이 한 번에 하셔서 시간이 다 똑같으면 이거를 수정을 해주세요. 업데이트문 방금 전에 배운 걸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레이지 데이트
제가 어제 수업 시간에 데이터를 이렇게 날짜 데이터 10분초를 이렇게 넣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하나를 여기까지 저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작성일이 수행일자보다 너무 머니까 말이 안되니까 이것도 바꿔줄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날짜 시간이 똑같지 않은 게 한 2개 정도만 있으셔도 돼요. REG 데이트든 퍼폼 데이트든 어떤 컬럼을 바꿔도 상관이 없고, 둘 중에 하나를 통일되게 REG 데이트를 처음에 성능 봤으면 얘로 다른 데이터를 한 2개 정도 만들어 주시면 되고, 처음에 펄폼으로 하셨으면 다른 데이터를 여기다가 2개 정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데이터 만들어서 넣는데 시간 더 필요하신 분? 없으시면 설명 들어갈게요. 저희가 맥스라는 걸 한번 써볼 거예요. 이 맥스는 뭐냐? 이름만 봐도 이제 가장 큰 거겠죠? 여기다가 REG 데이터를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하면 이 REG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날짜니까 가장 뒤에 데이터가 나오겠죠? 이 기능을 하는 게 맥스예요. 이거는 지금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넣어놓은 거에 예시를 들어드릴 게 적당한 게 날짜밖에 없어서 날짜로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숫자가 들어있는 열이다. 그래서 숫자가 뭐 1부터 100까지 있다. 맥스 그 열 이름을 치면 100이 나오는 겁니다. 간단하죠? 지금 이렇게 있는 데이터 중에서 맥스로 검색을 했을 때 6월 28일 이 데이터가 가장 뒤에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데이터로 얘가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시 저희 데이터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번엔 반대로 민을 한번 써볼 거예요. 얘는 이름만 봐도 가장 작은 거겠죠?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가장 옛날 게 되는 겁니다. 들어있는 데이터 중에서 가장 옛날 날짜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실행을 시켜보시면 자, 이런 데이터가 나왔어요. 이 데이터는 여기 있죠? 세 번째 연, 월, 일까지 같고 시까지 같은데 분해서 가장 옛날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랑 저랑은 화면에 보이는 값이 당연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가장 작은 데이터가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방금 맥스 했죠? 맥스는 뭐였죠? 가장 큰 거, 민, 가장 작은 거, 이렇게 상반되는 두 가지를 배웠고요. 그리고 이거는 복습도 할 겸 컬럼을 하나 추가해서 숫자 데이터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얼털 테이블 이름, add 컬럼, 컬럼명은 넘버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버링 숫자만 들어갈 거니까 데이터 타입은 인트로 할게요. 그리고 별다른 제약 조건은 따로 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서 넘버링이라는 컬럼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넘버링이라는 열이 들어왔죠. 제가 데이터를 넣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본값이 널로 들어왔어요. 지금 이 상태가 되셨으면 되는 거고, 여기다가 업데이트를 사용을 해서 값을 한번 넣어 줄게요. 자, 업데이트 to the set 넘버링, 넘버링에 뭘 넣어볼까요? 10을 넣고 where id는 1, 한 줄 한 줄 데이터를 넣어줄 거예요. 각기 다른 숫자를 넣을 거기 때문에 조건을 줘서 수정을 할게요. 그 다음은 20, id 2, 30, id 3, 40, id 4. 이렇게 해서 방금 추가한 넘버링이라는 열에다가 10, 20, 30, 40이라는 데이터를 지금 다 넣어줬고요. 시간 더 필요하신 분? 괜찮으시면, 자, 이 넘버링을 가지고 이 10, 20, 30, 40이라는 애를 가지고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여기다가 sum 넘버링, sum은 이름부터가 합이잖아요. 그래서 넘버링 열에 있는 데이터의 합을 얘가 계산을 대신 해줄 거예요. 그래서 10, 20, 30, 40이니까 조회를 하면 100이 나오겠죠. 넘버링 열에 저랑 다른 값을 넣으셨거나 아니면 개수가 저보다 많으시거나 적으시거나 하면 값은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합계가 나오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지금 맥스, 민, 썸까지 총 3개 배웠죠? 그리고 ABG라는 걸 할 겁니다. ABG는 평균이에요, 평균. 에버리지죠.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10, 20, 30, 40이니까 합을 하면 100이에요. 그럼 얘를 ABG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4로 나눕니다. 데이터가 들어있는 로우가 총 4개였어요. 전체 합을 로우의 개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ABG, 평균입니다. 평균.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넘버링 10, 20, 30, 40 있고요. 이거의 합이 100이었죠. 썸을 통해서 합을 냈을 때 100이 나왔어요. 근데 AVG를 통해서 다시 돌리면 이 데이터의 개수가 총 4줄이잖아요. 로우가 총 4개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렇기 때문에 100을 4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AVG를 돌렸을 때 25가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ABG라는 평균을 구하는 그런 집계 함수를 배운 거고요. 저희가 어제 디스팅트, 카운트, 오늘 배운 맥스, 민, 썸, AVG 다 집계 함수라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얘네들의 공통적인 명칭이 집계 함수예요. 이 집계 함수는 데이터를 조작을 할 때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하는 거를 다 대신 해주는 아주 유용한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룹 바이라는 걸 할 겁니다. 그룹 바이라고 해서 데이터들을 그룹을 묶어주는 걸 할 거예요. 근데 이 그룹 바이를 사용을 하려면 이 셀렉트 구문 뒤에 집계 함수가 꼭 한 가지는 와야 돼요. 그리고 집계 함수를 제외한 이런 식으로 집계 함수가 들어있지 않은 컬럼도 한 가지 이상은 꼭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그룹 바이를 쓸 수 있어요.
이게 그룹 파일을 쓰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맥스, 민, 썸, avg, 카운트 이런 것들로 집계함수, 집계를 낸 다음에 보통 그룹으로 묶어서 값을 표출해 주는 게 이제 대다수의 이제 그룹 파일을 사용하는 쿼리 문이에요. 여기에는 또 다른 조건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이거는 나중에 그룹 파일을 배울 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vg까지 했고 또 필요한 게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집계함수를 쓸 때 이렇게도 조회가 돼요. 근데 이제 집계함수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가 4줄이었으니까 그 4줄을 가지고 합을 했다가 평균을 나눠준 그 값을 얘가 표출을 해줬잖아요, 이쪽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컬럼을 넣었을 때 한 줄만 나와요. 실제로 이 데이터 작업에 들어갔던 데이터들 중에서 맨 첫 줄, 한 줄만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넣었더니 1만 나온 거고요.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그룹 바이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더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네 가지. 일단 요 정도가 있다 라고 알고 계신 상태에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풀이를 진행하는 방식은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풀어볼 시간을 드릴 거고요. 충분한 시간을 드릴 거예요. 너무 간단해서 쉬워서 금방 해버리셨으면 그 처음에 수업 페이지에 써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 초기는 너무 간단한 거니까 시간을 조금 적게 드릴 거고, 조금 이제 응용이 들어간다 싶으면 시간을 충분히 드릴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서 그 답을 도달하는 데까지 이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드릴 게, 이렇게 들어가면 저희가 오늘 이런 걸 할 건데, 이제 GitHub, 여기 로그인하면 GitHub이에요. GitHub으로 로그인 해주시고 문제를 푼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질문하기 있어요. 요거는 보지 마세요. 여기를 보면 사람들이 답을 올려놨어요. 지금 미리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게 뭐지? 하고 궁금해서 눌러봤다가 답이 나왔네? 뭐야? 하고 그걸 따라 적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쿼리를 짤 때 기본적으로 이 두뇌 회전이 안 돼요. 지금이야 되게 간단한 쿼리를 짤 거고 문제풀이 레벨이 1이지만 이제 더 어려운 난이도로 가면 갈수록 머리를 좀 써가면서 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질문하기 버튼을 누르는 습관이 들어버리면, 여기 뒤에 보이세요? 네, 이 습관이 들어버리면 생각하는 거를 멈추게 돼요. 그러면 그 어떤 쿼리도 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누르지 말아주세요. 궁금하면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설명해드릴 거니까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손 드셔도 되고 아니면 제 설명 기다려주셔도 되고, 네,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절대 누르지 마시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8시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